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품토익의 최정화 강사입니다. 자, 명사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앞에서 봤었던 어떤 기본적인 명사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다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복합명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명사가 이제 한 단어로도 명사지만 단어들끼리 같이 합쳐져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의미를 만드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합명사라고 하는데, 자, 보시다시피 각자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명사들이 두 개 이상 만나서 새로운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복합명사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우리 customer, 고객이라고 하는 명사와, 그쵸? satisfaction, 만족이라고 하는 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그냥 단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명사가 합쳐져서 우리 고객 만족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뭐 안전제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복합 명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customer은 가산명사고 satisfaction은 불가산명사인데 여기 두 개가 합쳐졌단 말이지.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가 합쳐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 복합명사는 어떻게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될까? 자, 의미는 앞에 명사와 뒤에 명사 중에서 어떤 명사를 기준으로 파악을 할까요? 뒤에 명사를 기준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복합명사에도 뭐가 존재하는 게 되는 겁니까? 가산, 불가산 명사가 존재를 하고, 또 가산 명사가 있다면 뭐 단수, 복수 명사가 또 형태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네요. 자, 복합명사가 온다면 복합명사의 복수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복수라고 하는 표시를 어디다가 해줄 것이며, 이게 가사명사라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뒤에 명사를 보고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information desk 뒤에다가 S 한 번만 붙여주지. 어머 이거 복수명사니까 얘도 S 붙여줘야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어차피 한 단어인 거기 때문에 뒤에다가 한 번만 S를 붙여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또 뭐 단수면은 공사 현장 앞에다가 한 번만 이제 관사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한정사를 한 번만 넣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요런 포인트가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명사는 다 그냥 명사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갖다가 합칠 수 있냐라고 하는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동명사라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동명사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 엄밀히 따지면 동사가 명사가 된 거를 동명사라고 해요. 동사 뭐뭐 하다가 명사가 되기 위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뭐뭐 하다가 명사가 됐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때는 동명사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요, 컴퓨터 생산하는 것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동명사는 기억하세요. 동명사는 복합명사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생산으로 해서 자, producing이 아니라 production이라고 하는 이렇게 깔끔한 명사로 딱 떨어져야지만 복합명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ing 형태로 나오는 아이들이 뭐 동명사도 있겠지만 무조건 다 동명사는 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좀 볼까요, 여러분들? 자, 미팅. 얘가 해석이 만약에 사람이 뒤와서 만나는 것 이렇게 오게 되면 그때는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복합명사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얘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미팅, 회의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순수한 명사가 되죠. 그때는 그냥 일반 명사인 거니까 모양이 그냥 ing로 생긴 것 뿐인 거지 일반 명사인 거니까 그때는 복합명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포인트를 좀 보면서 위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복합명사가 다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겠지만 빈출 복합명사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서 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내지는 내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체크하시면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account information 요 단어는 요 복합명사는 가산명사일까요, 불가산명사일까요? account에는 s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는 information으로 가산 불가산을 따질 거기 때문에 얘는 불가산 명사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요. 뒤에 명사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의미를 판단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세 개의 단어만 좀 짚어볼까요, 먼저? 자, sales,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는 sa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sales, representative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tive로 가는데 이게 명사인가? 네, 우리 이 뒤에서 또 볼 거긴 하지만
되게 명사처럼 안 생겼는데 명사 역할로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대표적인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epresentative예요. 직원이나 사원이라고 하는 의미, 내지는 뭐 대표라고 하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직원의 의미도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 단어거든요. 그때 얘는 왜 sale이 아니고 sales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세일 같은 경우는 판매라고 하는 의미지만 그 뒤에 s가 붙게 되면은 판매량 내지는 영업이라고 하는 의미로 s가 붙음으로써 단어의 의미가 조금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s가 붙어서 복수여서 s가 붙은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철자상 s가 붙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철자상 s가 붙는 것으로 앞에 단어에도 저렇게 s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니까 cooling, heating, equipment라고 했을 때 막 시원하게 하는 것, 뭐 따뜻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냉방, 난방이라고 하는 의미에 딱 떨어지는 순수한 ing형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 명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합 명사가 참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때 무작정 막 외우라고 저런 거는 그냥 무작정 왜 예외인 것인지 무작정 외우기 전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복합 명사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ing형 명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building 그리고 meeting, marketing 이러한 단어들이 만약에 해석이 짓는 것, 뭐 건설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그때 동명사가 되겠지만 빌딩 건물이면 그냥 순수한 ing형 명사라는 거예요. 단순히 철저하게 ing로 끝나는 것일 뿐이지 이거는 일반 명사인 거다. 뭐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주의하셔야 돼요. 동명사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합 명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러면요. 그러면 ing형 명사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시겠어요? 우리가 account, ing 빼고 그냥 account만 봐도 얘도 명사예요. 뭐 계좌나 계정, 예를 뭐 거래처, 고객 이런 의미도 있죠. 자, 때도 명사지만 ing를 붙여도 다른 의미의 명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죠. house,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이지만 housing 하게 되면 주택 공급, 아니면 주거 자체를 얘기한다든지, 그쵸? seat, 좌석, 그냥 ing 빼면은 좌석이라고 하는 명사지만 sitting 하게 되면 좌석 배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ing를 떼도 명사지만 ing를 붙여도 또 다른 의미의 명사가 되는 그런 순수한 일반 ing형 명사들이 이런 것들이 있겠고, 요 포인트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ing형 명사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불가산 명사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빌딩하고 미팅 이렇게 두 가지는 예외 그 명사로 떼어두고 빌딩, 미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은 다 불가산 명사 취급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짚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혼란을 겪으실 것 같아서 자, 5개의 단어 한번 적어봤어요. 분명히 ing 내지는 ng로 끝났는데 왜 뒤에 s 와요? ing는 불가산 명사라면서요. 그러면 복수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또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얘네들은요 의미가 복수여서 s가 붙은 게 아니라 아까 전에 sales처럼 철자상 그냥 s로 끝나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ings 이렇게요. 그래서 뭐 earnings, findings 그리고 뭐 savings 뭐 이러한 2개 단어 더 해서 이러한 단어들 예외로 이제 ing, s가 붙는 어떤 이런 형태로 쓰이는 명사 5개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ing형 명사도 있구나라고 하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하고는 다른 거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피곤하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명사들이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자, 같은 의미의 뿌리에서 같은 어떤 그 접두어를 가지고 있어서 의미는 상당히 비슷한데 끝에가 다른 2개의 명사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암기 포인트입니다. 암기 포인트.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람 명사는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람 명사는 어미가 보통 어떻게 끝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 명사의 특징입니다. 사람 명사의 경우 그 명사의 끝이 er, or, ee 이렇게 끝나거나요. 자, ist 내지는 뭐 yst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내지는 뭐 ant나 ent로 끝나는 경우도 자 많습니다. 대부분은 사람 명사의 경우는 이런 어떤 어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일반 명사도 그렇기는 하지만 둘 다 뭐 외우기가 쉽지가 또 않으니까요. 우리 사람 명사의 어미형을 조금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정말로 그런지 좀 볼까요? 자, 앞에가 모양이 똑같군요. 근데 analyst 그리고 analysis 어때요? 끝에를 보고 분석의 그쵸? 분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analyst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의미겠구나.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끝나는 요 아이는 그냥 일반 명사가 되겠구나. 요렇게 비슷한 아이 나왔을 때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되게 비슷한 아이들이 되게 많은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요렇게 4개의 단어들 있죠. attend라고 하는 게 참석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일을 수행하다. 그렇죠? 어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그러니까 수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 동사가. 그리고 집중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동사의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 명사들이 자, 요렇게 4가지. 뭐 attend, attendance는 참석의 의미, 참석한 사람, 참석자. 그리고 attendant, 사람 명사, 형 어미죠. 그때는 수행하는 사람, 승무원. 그죠? 그리고 attention은 뭐 주의나 집중. 이런 의미의 비슷한 어떤 그런 파생어 관계의 단어들 쭉 체크를 해주시고 뭐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빈출되는 어떤 표현들 먼저 앞에 단어들 자 캡처하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단어들 잘 몰랐던 단어들은 아 이렇게 구분될 수 있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얘가 좀 눈에 띄네요. 자, expert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다른 애들은 다 그 패턴 그 사람 명사형 어미 패턴에 다 부합하는데 expert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expert 전문가는 약간 모양이 좀 다르네. 근데 오른쪽으로 가보면 전문가가 또 있거든요. 전문가가 또 있어요. 어딨니? 자, professional. 얘도 전문가거든요. 근데 얘도 AL로 끝나고 있죠. 아, 전문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이렇게 어떤 사람 명사긴 하지만 어미가 조금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의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요, 다 이제 사람 명사형 어미를 해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실 때는 요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테크니션도 패턴은 그렇죠. 다른 애들하고 조금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네요. 기술자도 결국은 전문가하고 좀 비슷한 의미이고 그런 아이들은 좀 이렇게 다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3개만 체크하고 나머지들은요. 여러분들이 비슷한 아이들이 나왔을 때 어미를 보고 아 이건 사람 명사가 되겠고 요거는 그렇지 않은 이 오른쪽 라인에 있는 이런 단어들은 일반 명사가 되겠구나 라고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여러분들 2번째 영상에서 명사의 주요한 어떤 그런 외워줘야 되는 포인트들을 빠르게 그러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만 짚어봤습니다. 길지 않았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외워줘야 되는 부분들 앞에 첫 번째 영상하고 지금 2번째 영상에서 자, 못 외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공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만날게요.